K5 사기 전 알아두면 좋을 3가지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5의 파워트레인별 경제성을 살펴보고 이번에 출시된 소나타 DM8과 한번 간단히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풀체인지 모델 출시가 유력하죠. 풀체인지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5의 경우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죠. 아마 경제성이라든지 출력 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 중에서 가솔린과 대비해 유지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LPI,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제성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경우 2.0 가솔린 대비 출력이 높아지면서 연비도 좋아지고 배기량으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주행 비용에서 이점을 보이는 위의 세 모델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약간 떨어지죠.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비교해서 제외했습니다. 일단 주행 비용을 한번 보죠. 각각 파워트레인별 장점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도심 주행 상황과 고속도로 주행 상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가를 살펴봐야겠죠. 5월 27일 오피넷 전국 평균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35원, 경유가 1,398원, 가스는 852원입니다. 휘발유를 넣는 2.0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기름값에 있어서 가장 불리하네요. 반면 LPI 모델에 들어가는 LPG의 경우 경유와 휘발유 대비 압도적인 유가를 자랑합니다. 우선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주행 비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복합연비가 높은 순으로 말해보자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리터당 18km, 디젤이 16.1km, 2.0 가솔린 모델이 12.3km입니다. LPI 모델은 9.4km죠. 복합연비를 바탕으로 10,000km당 주행시 주행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모델마다 들어가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유가를 따져서 주행 비용을 계산해봐야겠네요.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주행 비용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저렴하고 근소한 차이로 디젤, LPI, 그리고 가솔린 순입니다. 다음으로 주행 상황별 주행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합연비는 도심 55배수, 고속도로 45배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합연비와 같은 비율로 운전하진 않겠죠. 각자의 운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도심 주행시와 고속도로 주행시 연비를 기준으로 따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도심 주행 상황에서는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 강점을 보입니다. 도심 연비가 17.5km로 가솔린이나 LPI는 물론이고 디젤보다도 리터당 2.5km나 연비가 높죠. 도심에서의 주행 비용을 계산해볼 때 하이브리드의 모델이 높은 휘발유 값을 감안하더라도 연비의 압도적인 강함으로 인해 가장 저렴한 주행 비용을 자랑합니다. 다음으로 디젤, LPI, 가솔린 순이네요. 다음으로 고속 주행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연비만 놓고 볼 때 여전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리터당 18.6km로 가장 높은 연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델들의 연비가 많이 높아져서 격차가 상당히 줄었네요. 도심 연비에서 하이브리드와 2.5km 차이가 났던 디젤만 봐도 고속 연비가 리터당 17.8km로 1km도 채 안 납니다. 연비 차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다른 연료 대비 비싼 휘발유 값으로 인해 총 주행 비용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오히려 비싸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연비를 기준으로 10,000km 주행 비용을 따져보면 연료비가 저렴한 LPI 모델이 주행 비용에서도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순으로 연료비가 나오게 되네요. 주행 비용에 있어서 시내 주행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고속 주행에서는 LPI 모델이 가장 강점을 보입니다. 디젤은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무난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경제성을 복합연비와 차값, 자동차세 등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보통 자가용이 한 해 평균 15,000km를 주행한다고 하죠. 연간 15,000km 주행 시 세금과 주행 비용에서 가솔린 대비 절감 비용도 한번 따져보죠. 우선 차값을 비교해보면 가솔린이 제일 저렴하고 LPI, 디젤, K5 하이브리드 순으로 비싸지네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 가솔린의 경우 럭셔리 트림에서 시작하지만 나머지 모델들은 시작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옵션 차이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은 2,498만원으로 LPI 프레스티지 트림보다 비싸집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비싸죠. 여기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감면이나 공짜 할인 같은 부분은 감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다른 모델은 동일하지만 배기량이 적은 1.7 디젤 모델이 연간 8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연식, 납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00km 주행 기준 연간 추정 유지비를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디젤, 하이브리드, LPI 모델 순으로 각각 65만원, 59만원, 5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네요. 다만 디젤 모델의 경우 세금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관리 비용
비용에 있어서 다른 모델 대비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지비 절감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경우 디젤이나 LPG의 단점, 즉 소음 진동 문제나 출력 저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델 대비 자유로운 혹은 오히려 2.0 가솔린 대비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후 경유와 LPG 가격 인상 가능성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의 비교를 바탕으로 착각과 개인의 운전 패턴, 취향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파워트레인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K5와 소나타의 비교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차와 풀체인지 얼마 안 남은 차가 비교가 되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같은 2.0 가솔린 모델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뒷자리의 머리 공간이나 개방감 측면에서 K5가 소폭 우위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교했을 때의 우위지 소나타가 뒷자리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K5가 마력이 3마력 높긴 하지만 그 정도 차이면 체감하기 힘들죠. 차 크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안전과 밀접한 에어백 개수도 소나타가 더 많죠. 연비나 하체 세팅, 옵션이나 안전 사양, 인테리어 등 심지어 K5의 풀체인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반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소나타로 눈길이 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5가 강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사실 두 차량의 비교에 있어서 소나타의 장점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K5가 소나타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소나타 DM8의 경우 아직 1.6 터보와 하이브리드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나타 뉴라이즈의 1.6 터보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재고도 다 소진된 상태라고 해요. 홈페이지 가격표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빠져있죠. 현 상황에서 소나타는 사실상 소나타 DM8 2.0 가솔린과 LPI 두 가지 파워트레인만 선택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 K5의 경우 2.0 가솔린과 LPI는 물론 1.7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7 디젤 같은 경우 소나타 DM8에서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번 소나타 출력에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워트레인 선택에 있어서는 K5가 확실한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가격입니다. 가격표상의 가격에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 가격에서만 100만원 넘게 차이 나죠. 이 부분은 신차이고 옵션이나 안전사양 차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돈 더 내고 소나타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할인까지 더해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할인의 경우 매달 달라지긴 하지만 이번 달 할인 혜택만 비교해 보아도 소나타의 경우 조건부 할인이거나 M포인트 선할인 정도? 사실 이것도 포인트로 할인받는 것이다 보니 사실상 할인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K5의 경우 가솔린 디젤 기준으로 기본 160만원 할인에 36개월 초저금리 할인, 재고 차량에 따라 최대 80만원 할인 등 이것저것 따져보면 생각보다 가격 격차가 납니다. 굳이 신차를 살 필요 없고 K5로도 충분히 마음에 드신다면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할인은 매달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K5 풀체인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할인율이 크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에 두 가지 장점이 합쳐져서 꽤 재밌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나타 DM8 2.0 가솔린 모델의 경우 출력에 많은 지적을 받았었죠. 일상생활에서 스포티한 혹은 시원시원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160마력의 20토크의 출력과 6단 변속기의 조합은 많이 아쉬운 부분일 것 같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180마력의 27토크 그리고 7단 DCT가 들어가는 K5 1.6 터보 모델도 나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나타의 기본 가격이 오르고 K5의 할인이 들어가면서 K5 1.6 터보 모델의 가격과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 가격이 비슷한 가격대, 아니 오히려 K5 1.6 터보 모델이 더 저렴할 수도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일단 시작 트림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소나타 DM8의 스마트 트림이 2,346만원, K5 1.6 터보 모델 프레스티지의 가격이 2,489만원으로 K5 1.6 터보 모델이 146만원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에 5월달 기준으로 기본 할인만 해도 아까 말했듯이 160만원이 적용되죠. 기본 할인만 따져도 시작 트림 가격은 출력이 더 높은 K5 1.6 터보 모델이 오히려 14만원 정도 저렴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옵션을 한번 비교해보죠. 일단 K5 1.6 터보 모델이 소나타에 비해 부족한 것은 에어백 개수, 지능형 안전사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선택 옵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K5 1.6 터보 프레스티지 기본 사양에는 스마트 키 시스템과 D컵 가중 열선 핸들이 들어가죠. 1, 2열 파워 윈도우도 들어갑니다. 소나타는 운전석에만 적용돼요. 그리고 소나타의 경우 칼럼 타입 MDPS가 장착되지만 K5 1.6 터보 모델에는 렉 타입 MDPS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7단 덕트도 들어가죠. 이 외에도 머플러라든지 자잘한 옵션들이 추가됩니다. 선택 옵션에서도 소나타
소나타의 스마트에서는 불가능하던 하이패스 시스템, 1열 통풍 시트가 선택 가능하죠. 또한 선택 옵션 구성을 통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보조, 하이빔 보조 기능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됩니다. 옵션 측면에서 비교해 보아도 나쁘지 않죠. 전체적인 트림을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 그리고 최고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도 기본 할인을 적용하면 각각 DM8의 프리미엄 트림,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보다 저렴해진다는 점을 볼 때 첨단 옵션의 아쉬움을 빼놓고는 실구매 시 K5의 1.6 터보가 소나타 가솔린 대비 가격이나 옵션 구성 측면에서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곧 소나타 1.6 터보가 출시되어도 소나타 가솔린 모델과 최소 200만원은 비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1.6 터보 엔진 장착으로 출력이 30마력, 7토크 상승하면서 연비도 꽤 올라가서 DM8 2.0 가솔린과 비교해도 연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된다는 점, 배기량으로 인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나타의 출력이 아쉬웠던 분들이나 소나타와 K5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K5의 경우 올해 말에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는 모델이죠. 풀체인지에 관련된 정보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플랫폼의 변화겠죠.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DM8과 같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경우 경량화, 주행 안전성, 충돌 시 안정과 같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물론 전기나 수소차 같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아마 신형 K5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체감되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일 것 같네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마 곧 출시될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통해 미리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소음 진동 부분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감성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DM8보다 오히려 LF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번 소나타의 소음 문제는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는 하체 방음 같은 부분에서의 원가 절감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소나타에서 가장 지적받았던 부분 중 하나이고 K5의 경우 출시까지 시간이 꽤 남았죠. 감성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중심 설계를 통해 소나타 DM8에서 볼 수 있었던 낮아지고 길어진 그리고 전륜 오버행을 줄여서 마치 후륜구동 자동차 같은 날렵하고 스포티한 차체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기도 커지고요. 다음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살짝 살펴보자면 우선 전면부 디자인,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2세대 K5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의 변화가 있죠. 전면부 그릴의 패턴이 세로에서 가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범퍼 에어 커튼도 현행 모델보다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K5 SX 모델이나 스팅어의 에어 커튼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전면부의 경우 현행 모델보다는 페리 이전 SX에 더 가깝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측면부는 소나타 DM8과 같은 패스트백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나 C필러의 굵은 크롬 라인 등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후면부는 꽤 변화가 있죠. 일단 현행 모델에서는 트렁크에 있던 번호판이 DM8처럼 범퍼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리어램프 디자인도 바뀝니다. 아직까진 정확한 형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현행 2세대의 K5 리어램프가 좀 애매하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현재 위장막 사진만 보았을 때에는 대체 뭐가 바뀐 거냐 라는 얘기도 있지만 소나타 DM8이 위장막으로 예상했던 모습보다 실물이 훨씬 괜찮게 나왔기도 했고 요즘 기아 자동차 디자인 폼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네요. 전반적으로 현행 모델의 디자인을 개선하되 훨씬 스포티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약간 미니 스팅어의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현행 모델보다 과학 5호의 이미지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샷이나 예상도를 보면 묘하게 예전에 나왔던 컨셉과 스포츠 스페이스가 자꾸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내의 경우 플로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고 소나타와 달리 버튼식이 아닌 부츠식 기어 노브가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K5에 AWD 즉 상시 사륜 시스템이 탑재된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 AWD 탑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고 탑재된다고 해도 출력이라든지 전륜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연비를 손해보면서까지 사륜을 넣을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K5에 AWD가 계속
언급되는 것은 2.0 모델보다는 단종되었던 K5 GT 모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세타3 2.5L 터보 엔진을 장착하겠죠. 그리고 GT 모델에 AWD를 탑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기 전에 K5 옵션을 선택하실 때에 차 도장 색깔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도장 색깔 같은 경우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추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K5에서 색상이 고민되신다면 그래비티 블루 색상은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튀지도 않고 고급스러워요. 실물이 훨씬 예쁘니 실제로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